자, 이번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제, 저번에는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해서, 이제 뭐 선분 A, B의 길이, 그죠? A, B. 해서, X 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차의 제곱을 이용해서 거리 D를 계산할 수 있겠더라.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두 점이 아니라 점과 노란색 점과 직선. 그렇지, 직선과 직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그건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바로 생각해 봅시다. 별로 안 어렵거든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직선이 있어야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직선 위에 점이 놓여 있으면 우리는 거리가 0입니다. 이건 누가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조금 떨어지는 점을 가지고 봅시다. 점. 여기는 x1, 그 다음에 y1. 저는 이 직선의 방정식 혹은 이 직선을 뜻하는 관계식을 무엇으로 가지고 올 거냐면은 y는 fx로 가지고 올 건데요. 이거는 오로지 이제 증명을 위해서 y는 fx로 이제 오로지 증명 아니죠. 오로지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y는 fx로 가지고 온 거고요. 지금 모든 교육과정과 교과서와 모든 문제들은 이 y는 fx 함수꼴이 아니라 음함수꼴, 임플리시트 펑션 한쪽에 다 내포되어 있는 ax 더하기 b, y 플러스 c 이퀄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공식도 그렇고 문제도 그렇고 다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저걸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점과 직선이 있으면 거리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부터요. 거리라고 하는 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렇게 생각하면은 왜 이건 거리고 이건 거리가 아니지? 왜 이건 거리고 이건 거리가 아니지? 이렇게 하는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짧은 거리, 즉 수선의 길이를 이제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의합니다. 그죠? 자, 이러면 우리는 이제 직각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보조선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색깔 하나 더 가지고 올게요. 잠시만요. 파란색 가져왔어요. 뭐 하다가 보조선 하나 그릴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수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직각삼각형. 근데 직각삼각형 그릴 건데 이제 어떻게 그려도 다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가급적이면 그쵸? 축이랑 조금 나란하게 그릴 거예요. 이쪽에다가 그려도 Y축과 나란하게 평행하게. 자, 그러면은 이 파란색 직선은 Y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이 파란색의 직선의 방정식은 항상 X좌표가 X1으로 일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선을 그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점 역시 X1, 이 점은 Y는 fx 위에 있는 점이죠? fx1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면, 두 점 사이의 길이, 이 선분의 길이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Y축과 평행한 선분이기 때문에, 그죠? Y좌표 길이 빼주면 되지 않을까? 뭐, 어떻게, 내가 점을 일부러 아래쪽에다 찍어서 그렇지, 위쪽에 찍으면 이게 뭐 달라질 수도 있고, 보선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가 큰지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둘을 뺍시다. Y좌표끼리 빼게 되면 뭐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어쩔 때는 양수, 어쩔 때는 음수, 길이와 절대값을 씌워서 표현합시다. 그죠? 자, 이거를 왜 얘기했냐면 이러고 나면 그 직선에서 직각삼각형을 얘기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그렇죠. 기울기를 만들어내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뜻하는 직각삼각형이 원래 하나 있어요. 이렇게죠. 그러면
지금 얘네 둘이 평행하고, 그죠? 가격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황색 직각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이 거리 D 때문에 이 점 때문에 만들어지는 직각 삼각형은 서로 닮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x 증가량과 y 증가량을 잡을 거냐면 y는 fx의 기울기, 이 함수꼴을 보면 기울기가 뭔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기울기를 m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기울기를 알기 때문에 x 증가량을 1로 두고요. 1분의 y 증가량 m 이렇게 하죠. 그러면 기울기가 정확히 m이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는 주황색 직각삼각형과 그 다음에 거리 D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파란색이라고 할게요. 이 파란색 직각삼각형 사이에는 닮은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거리 D가 포함이 되어 있는 식을 하나 만들어냅시다. 자, 그럼 파란색 직각삼각형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노란색 선분의 길이와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황색 삼각형에서도 빗변의 길이를 한번 얘기하고 가야겠네요. 피타고라 정리에 따라서 루트 m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거리 D와 빗변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와야겠네요. 파란색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 돼. 절대값 fx1 빼기 y. 네. 그 다음에 거리 D 라고 하는 거는 무엇과 일치하냐면 주황색 삼각형에서도요. 빗변의 길이 루트 m 제곱 더하기 1 돼.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동의가인 거 빼고 나머지 각을 끼고 돌고 있거든요. 그죠? 이름 좀 붙이자 그래. 여기를 동그라미 x, 여기도 동그라미 x 이렇게 되겠죠? x를 끼고 돌고 있으니 여기를 x를 끼고 돌면 되겠네요. 루트 m 제곱 더하기 1 대 1이 되겠다. 양의 곱은 양의 곱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양의 곱 루트 m 제곱 더하기 1d는 양의 곱 절대값 fx1 빼기 y. 그래서 d라고 하는 질문은 루트 m 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fx1 빼기 y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 계산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쉽냐면은 넘긴 다음에 점을 그대로 대입해 주기만 하면 돼요. f, x 빼기 y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넘겨서, 그죠? x 자리에 x1, y 자리에 y1 그대로 대입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모든 교과서와 문제는 이 y는 fx 함수꼴을 이용해서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공식도 그렇고요. 음함수꼴로 바꿔야 되거든요. 음함수꼴로 바꿉시다. 이거 지우면 안 되는데. 기준선, 카메라 기준선인데, 이거. 바꿉시다. 얘기 한 번 더 하면 돼. 왜 처음부터 얘기 안 했냐면은 구조가 눈 잘 안 보이거든요. 왜 식이 복잡하고. 이거 말고 여기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제로 이렇게 음함수꼴로 가지고 옵시다. 그럼 뭐가 복잡해지냐면 여기가 곤란해져요. fx1이 아니라 x1을 넣었을 때 그때 y를 내가 직접 계산해야 되거든요. ax1 x에다가 x1을 넣었을 때 그때 y를 먼저 구하고 그러고 넘어가야 돼요. by는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c, y는 마이너스 d분의 ax1 빼기 마이너스 d분의 c. 이거 하기 싫어가지고
그러면 이 y 값이 이 점의 y 좌표가 되니까 마이너스 b분의 a x1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길이도 이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절대값 어느 놈이 큰지 모르니까 이 마이너스 꼴배기 싫죠, 그죠? 아래에서 위를 뺍시다. y1 빼기 하면서 바뀌면서 플러스 b분의 ax1 플러스 b분의 c가 됩니다. 자, 그럼 이쪽이 이제 바뀌겠죠, 그죠? 그죠? 기울기 m 정도야. 기울기 m 정도야. 기울기 m은 마이너스 b분의 a인가요? 그죠? 넘겨서 b로 나눠줘야 되면. m은 일단 이들은 놔둔 다음에 나중에 뭐 j만 하죠. 그죠? 이쪽만 조금 정리합시다. 여기에 절대값 y1 더하기 b분의 a x1 플러스 b분의 c 이렇게 오면 돼요. 그죠? 그래서 거의 d라고 하는 친구는 한번 거치어 갑시다. 내항이고 루트 m 제곱 더하기 1 곱하기 d는 외항이고 절대값 y1 더하기 b분의 a x1 더하기 b분의 c. 그래서 이제 거리 d라고 하는 친구는 루트 이제 m 제곱 더하기 1인데 여기 m 제곱 대신에 b 제곱 분의 a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넣읍시다. 분의 절대값 y1 더하기 b분의 a x1 더하기 b분의 c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분모 분자에다가 b를 곱해버릴게요. 분모 분자에다가 b를 곱하게 되면은 원래 수와 달라지지 않죠? 그죠? 어차피 약분될 거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지울게요. 그죠? 이거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게 이제 절대값 안으로 분배되면서 들어가면서 ax1이 남고요. 절대값 ax1 그 다음에 by1 그리고 약분돼서 사라지면서 플러스 c. 오케이, 절대값 안이 너무 예뻐져요. 이것 때문에 다 익었어요. 여기 이 음함수에다가 좌변에다가 그죠? x1, y1 넣어준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분자를 했으니 분모로 갑시다. 안으로 들어가면 제곱되면서 들어가죠? 제곱되면서 들어가면서 약분돼서 사라지네요. 그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의 100명에 99명도 아니에요. 1000명에 999명도 아니에요. 10,000명에 9,999명이에요. 전부 다 거리기 공식을 요걸로 합니다. 계산은 힘들었지만 정형을 되게 쉽거든요. 음함수 걸로 바꾼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x1, y1을 집어넣고 여기는 x의 개수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을 하면 돼요. 왜냐면 y는 fx의 기울기가 정수인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 여기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하고 이게 많이 쓰이기도 하고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근대 공식처럼 거리기 공식은 익혀야 됩니다. 자, 한번 예시를 들면서 조금 더 봐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도 이제 삼각형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제 저번에도 우리가 이제 얘기했다시피 이제 꼬꼬마 때의 방법이라고 하면은 더 큰 이제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그죠? 부분을 빼는 걸로 이제 한없이 귀찮은 그 한을 마구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번에도 그 하나 그 풀긴 풀었는데 그때는 무슨 조건이었냐면은 어디 그 각이 하나가 직각이었어요. 그래서 밑변과 높이를 이제 바로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대신에 똑같이 갈 거예요. 밑변 곱하기 이 높이를 우리가 그냥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이제는 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했기 때문에 이 직선만 구해낼 수 있다면 그죠? 여기 점 이름 좀 붙입시다. A, B, C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직선 BC만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면 그러면
점 A와 직선 BC 사이의 거리 D를 이용해서 높이를 체크할 수 있고요. 높이를 알게 되면은 밑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네요. 오케이, 이 정도는 우습지. 오케이,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넓이를 계산하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직선부터 구하고 갑시다. 두 점이면 직선을 구하기에 충분하니까 먼저 기울기부터 생각하죠.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x증가랑 2 빼기 마이너스 1 분의 y증가랑 3 빼기 1 하면 4분의 2, 2분의 1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점 하나를 이제 때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점 하나를 어떻게 때려 넣을 거냐? 둘 중에 뭐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저 친구 점 B가 조금 더 계산이 쉬워 보이는 것 같거든요. x 빼기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요. y 빼기 1을 집어넣어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했습니다. 요거 그 직선식을 세우기가 너무 쉽죠. 그죠? 점 두 개만 주어지면 기울기가 뭐 따로 계산하고 알츠펜이 뭐 막 열심히 계산하고 이제 그런 건 안 한다 이거예요. 조금만 정리합시다. y 빼기 1은 4분의 2, 2분의 1 x 플러스 2가 되니까 2를 곱해서 이제 그 요맘수 걸로 바꿀 거거든요. 이 y 빼기 2는 x 플러스 2가 되어서 이걸 다 오른쪽에다가 다 넘겨버립시다. x 빼기 2y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네요. 요거 하나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 직선과 그 다음에 점 1,5 사이의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지고 오죠. 거리 D라고 하는 거는 먼저 보시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죠? 이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x의 개수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는 뭐 굳이 분의 그 다음에 이 음함수 식 있죠? 여기에다가 점을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1 빼기 2 곱하기 y의 5를 넣고요. 플러스 4. 이것만 계산해주면 그게 바로 거리 D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루트 5분의 절대값 씌워주면 1 빼기 10 플러스 4. 너무 어려운데 1 빼기 18. 머리가 불안해. 마이너스 9 플러스 4. 마이너스 계산 숫자 대충 때려 넣었는데 너무 예쁜데? 소름 돋아. 너무 좋아. 5 절대값 씌우면 5 그죠? 그러면 루트 5 이렇게. 높이가 루트 5라니. 그러면 밑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라고 하면은 이거 할까요? 밑변의 길이는 x좌표의 차 4였죠 아까. 그 다음에 y좌표의 차 2였죠. 루트 씌워보게 되면은 4, 16, 4, 루트 20, 2루트 5가 됩니다. 대충 만들었는데 이렇게 계산이 예쁘다니 너무 좋은데. 따라서 넓이라고 하는 친구는 땅땅땅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가 되어서 5가 됩니다. 요거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맞아. 그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한다고 했죠? 직선과 직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했고요. 직선과 직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진짜 간단해요.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요거는 왜 간단하냐면 애초에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제 정의될 수밖에 없냐면 직선과 직선이면 위치관계가 지금 존재하거든요. 어떤 위치관계냐면 평행하거나 아니면 그쵸? 일치하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그러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발생하는 거니 여기서는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어요. 왜? 교차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리를 0이라고 할 거야 뭐야? 그죠? 뭐 사인이 어느 길이를 진행할 겁니까? 이것이 그림을 너무 작게 그렸네. 이 도대체 어느 길이를 거리라고 할 건데 여기 교점이기 때문에 거리를 0이라고 할 건가? 그래서 거리는 언제 등장하냐면 여기 평행할 때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직선 L과 직선 M이
이제 이렇게 이제 평행하게 놓여져 있다고 하면은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수선을 가지고 와서 여기를 재면 되는데 아무 점이나 가지고 오면 돼. 이것도 결국은 점과 점 X와 L 사이의 거리. 그죠? 이것도 결국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면은 이 점 X라고 하는 건 마음에 드는 아무거나 가지고 오면 돼. X축, Y축,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이렇게 놓여 있다고 해보죠. L. 그럼 우리가 가지고 올 만한 점이라고 하는 거는 뻔하죠. 절편을 가지고 와서 수선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 당연히 뭐 이런 거 가지고 와도 되고요. 직선을 여기를 직선으로 잡고 점을 이런 거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죠? 편하시대로. 자, 해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였습니다.